봅시다. 부동산 등기법. 이 앞부분은 민법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출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부분은 빨리빨리 가고 저 뒤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앞에서 딱 쳐다보면 척이 앞쪽에는 좀 본 것 같이 새까맣다가 진짜 저 시험 나온 데는 저 뒤에는 하나도 보도 안 하고 그게 여러분의 특징이지. 자 봅시다. 152페이지 맞잖아요. 152페이지 그 뭐 아까 뭐 저 양식 봤다고 그거부터 하자고 지금. 자 152페이지 자 부동산 등기의 의의. 자 부동산 등기의 요거는 요거 자체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 읽어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를 하면 국가기관인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이 해야 됩니다.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가 뭘까요? 표제보 및 권리에 관한 변동사항을, 권리는 뭐요? 갑구나 을구, 변동사항을 등기부는 공적인 전자적 저장 매체,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다. 등기관이 우리나라에 이래 수천 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법정 절차에 따라 해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1번부터 4번까지 내나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153페이지 중간에 자 용어정의 해놨습니까? 153페이지 중간에 용어정의 찾았죠? 그거는 별표만 하시고 아직까지 등기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말씀드려봐야 몰라요. 일단 출제는 되니까 별표만 하시고 자 3번에 등기의 기능. 자 방금 해봤어요. 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 토지에 관한 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관계가 바로 한눈에 보여 안 보여? 그게 물건의 공시다. 물건을 공시한다. 자 그럼 2번 이때 전부 다 민법인데 간단하게 좀 합시다. 의뢰 했고 두 번째 기능. 첫째 물건을 뭐 한다고요? 공시한다고. 공시가 뭔데? 공개적으로 알린다. 자 두 번째 우리 민법 186조는 186조 알죠? 네. 법률 행위에 따른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자 법률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물건의 덕실 변경은 물건 덕실 변경이 뭔데? 물건 변동, 취득, 실, 상실 변동, 발생, 변경, 소멸. 물건 변동은 자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가 뭡니까? 뭐 쉽게 그냥 매매계약. 예? 물건 변동은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 변동이 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가 그란트로 뭐 되는 거? 이전되는 거. 매매 계약을 하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요 등기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말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요 효력 발생 요건을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가로 열고 꼭 적으세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요. 물건 변동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민법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 상속, 공영유수, 판결, 경매, 기타 기억납니까? 네. 법률 규정에 따른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속. 물건의 취득은 이랬는데 물건 취득도 물건 변동이라고. 그럼 상속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부터 아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이전될 때는 이때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을 때는 그때는 등기해야 돼. 그럼 요때 하는 요 등기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등기다, 취득하기 위한 등기다, 팔기 위한 등기다. 팔기 위한 등기냐 이걸 처분 요건이라 그래. 자 세 번째 네 번째입니까?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법 맨 처음 공부하시면요. 물건의 특질,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 그렇게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물건은 배타성이 있어요. 요 물건에 내가 소유권이 들어가고 나면 다른 사람 소유권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와요. 그걸 유식하게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배척한다. 이게 배타성이라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만 들어가요, 여러 개 들어가요? 여러 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 권리를 확실히 확보를 한다고요. 만약에 내가 1순위로 1번 저당권에 1억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요 1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절대 손대 못 돼? 못 돼요. 그 이후에 또 저당권이 들어도 경매가 진행되면 내가 다 받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요. 그럼 뭡니다. 내가 권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러니까 배타성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놔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돼. 알려야. 그래서 등기한다고요. 그래서 배타성에서 나오는 이론이 공시다. 그렇게 나와. 민법 그 기본서 보면 적어놨어요. 그렇게 있다고. 자, 그러니까 물건은 다른 사람에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등기를 해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예? 물건에 대한 권리는 내가 그 영역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권리를 그걸 갖다 공시를 하는 상대방 억박이 쪽팔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안 해? 안 해.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이라고.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채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법은 여기 한문을 원래 써야 되는데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사람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는 평등주의예요. 배타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채권도 국민들께 알려서 자기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채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채권 중에서 대표적인 임차권, 환매권, 환매, 민법 공부했죠? 네. 소유권 맨 뒤에 신탁, 이런 것들은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등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등기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갑의 요 부동산에 여기 토지입니다. 토지. 아직 특별법 생각하면 안 되니까. 토지에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 임대차 계약은 하면 이때 요 A를 임차인,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맞아요? 이때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해요.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네. 물권 법정주의 들어봤죠? 네. 물권은 저 마음대로 정해요. 법에서만 정해요. 임대차 계약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해요. 자, 요 A가 가지는 요 권리는 물론 요 토지를 사용은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차임을 주는 대신에 당신이 요 물건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A가 갑한테 요구하는 권리라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주로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임대차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효력은 발생해. 근데 어디까지는 채권이라. 자, 그럼 이거 도장을 둘이 찍어서 그럼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도장 찍은 둘이 갑과 A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지. 그럼 이때 A가 가지는 임차권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겠다? 갑한테만 주장하겠다? 갑한테만 주장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2011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요 토지를 가지고 B은행에다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요. 1억을 빌려서 이거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지. 이게 등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법에서 볼 때는 등기부에 이 날짜는 절대 고쳐 못 고쳐? 못 고치지. 근데 요거는 둘이 마음만 맞으면 짜면 언제든지 날짜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물론 이게 날짜는 빠르지만 이걸 믿어줘? 밑에 걸 믿어줘? 밑에 걸 믿으니까 원칙적으로 배당은 물건 먼저 해줘요. 예?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면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이 우선해요. 그럼 항상 이 사람은 불안해 살아야 돼. 쥐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있어서 없어서? 없는데 그 뒤에 저당권이 들어가가지고 먼저 배당을 받아가더라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주택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법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요 임차권도 우리 민법 621조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럼 봅니다. 비록 임차권이 된 등기라면 이 등기했다고 해서 물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채권이면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등기부에 공시가 됐어 안 됐어? 그 날짜도 이제 바꿔 못 바꿔? 못 바꿔 그냥 이걸 믿어줘야 되고 그리고 공시가 됐으니까 B가 저당권 설정할 때 A라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들어왔어. 그럼 이때는 요 A가 임차권을 등기하는 이유가 임차권을 효력을 발생시할 목적도 아니고 처분할 목적도 아니고 자기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목적으로 등기했어요. 이걸 유식하게 뭐렇게? 대항한다고.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자, 그래서 그래, 뜸은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항상 하는 말씀이 특히 등기법은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기법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안 나오나 하는 이유가 이건 절차법이에요. 실제법이 아니고 절차법이라서 등기하는 절차를 쭉 설명해 나가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지문을 갖다 말만 조금만 바꿔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쭉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나면 그 자잘한 글씨는 읽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뭐 반쯤 졸면서 들어가지고 뭔 말이 안 듣고 대충 안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읽어봐도 뭔 말이 알아 몰라? 몰라. 시간은 서너 배 더 걸리면서 하나도 모른다니까. 그래 잘 들어가야 돼. 그래 이해만 되면 밑에 거 안 읽어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2번, 3번, 4번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4번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해놨습니까? 요것도 출제는 잘 되니까 별표하시고 아직 접수가 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나올 때 그때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 우리나라 등기제도.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는 특징. 자, 이것도 설명만 이해만 하시면 안 읽어봐도 됩니다. 등기제도의 특징 옆에다가 괄호로 그냥 물신형 성공기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밑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설명만 듣습니다.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물적으로 편성해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 자, 봅니다. 지금 만약에 요 달동에 달동 10번지, 11번지, 12번지 세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A 거고 요것도 A 거고 요것도 A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를 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요 한 사람 A 밑에 등기부를 하나를 둘까요? 각각 부동산마다 둘까요? 각각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둬요. 사람별로 편성돼서 물건별로 편성돼서 그래 물건별로 등기부는 물적 물건별로 편성했다. 사람별로 편성하면 인적 편성주의, 물건별로 편성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그럼 결론적으로 그 말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같은 말입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자, 등기를 하고 싶으면 적어봅시다. 갑이 공유 소면을 매립했는지, 갑이 을한테 팔았는지, 을이 A 은행에 대출했는지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등기하고 싶으면 어떡하라고? 신청하라고. 적어놨잖아요. 신청하라고. 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등기할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등기관이 따져봐야 돼, 안 따져봐야 돼? 따져보는 걸 유식하게 심사한다 그래. 자, 심사하는데 우리 등기관은 심사할 때 실체관계까지를 못 따지고 오로지 수리만 가지고 따져요. 수리만 본다고요? 수리만 심사하는 걸 형식적 심사.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고 등기 신청을 딱 하긴 했는데 서류는 다 갖춰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등기관이 볼 때는 아무래도 요 인간이 경매 안 당하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어도 서류만 이상 없으면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네? 전화 걸어가지고요. 혹시 진짜 파란 거 맞아요? 물어볼까 못 물어볼까? 못 물어본다. 구두 질문도 못 하고 전화 질문도 절대 못 해요. 그래서 혹시 다운계약서 많이 써놓으면요. 구청에서는 실거래가 확인한다고 혹시 연락 와도 등기소서 전화 받아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많이 사고 팔아도 등기소에 전화 안 온다고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안 사고 팔아봤어요? 좀 이상하네. 형식 심사한다. 서류 심사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건이 3개 나왔어. 성립 요건, 처분 요건, 대항 요건이 나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등기는 대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따라 한다고, 여기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다.
자, 공신력은 부정한다. 자, 공신력이 뭐냐? 공시를 신뢰한 자를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러고,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신력을 부정한다 그래요. 등기에서 공시가 뭔데? 부동산에서 공시가 뭔데? 등기지. 다른 말로 바꾸면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할 거냐 보호하지 않을 거냐?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갑이 어렵게 요 부동산을 얻은 돈이 없어 사지는 못하고 매매를 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훔쳐갔습니다. 요 부동산에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서 등기를 훔쳐갔다고. 지금 현재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봅시다. 매매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이 갈리면 정상적인 매매 계약도 있고 법률 행위도 있고 등기도 있어야 돼. 등기는 같지만 매매 계약서 위조됐으니까 법률 행위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요 두 개가 있어야 물건이 가요. 근데 등기는 같지만 지금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물건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에요. 이 등기는 지금 권리가 있는 등기 없는 등기? 권리가 없는 껍데기 등기를 무효 등기라 그래. 효력도 없는 등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위조해 갔으면 그대로 지가 가지고 있을까? 바로 팔았을까? 미리 파는 사람 구해놓고 그랬겠지? 병한테 팔았어. 그럼 이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샀어. 맞아요? 앞에 위조된 줄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갑, 을, 병 중에서 등기를 신뢰한 자가 누군데요? 병이지. 요 소유권은 하나잖아요. 소유권 하나를 갑한테 줄 거냐 병한테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요 등기 믿은 사람을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에 갑소유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걸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 살 때 등기 믿고 샀어 안 샀어? 믿고 샀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100% 내 집이란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물론 이제 민법 공부하면 등기한 지가 10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면 등기부 시효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내한테 소유권이 옵니다. 근데 위조된 지가 10년이 안 됐다. 그럼 소송을 하면 내가 무조건 져요. 진다고? 그럼 빼앗겨. 그럼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집값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지? 예? 어른 이게 지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집 것도 아니고 파는 거 아닌가? 그 집값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다른 집 살 기회 놓쳤지? 또 이사도 하면 들어가야 되지? 손해 발생해서 안 했어? 그럼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상 청구를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돈 물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을까? 도망갈 필요가 없을까? 그럼 웃자는데 그거는 나는 몰라. 법적으로는 뭐 완벽하게 돼 있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공신력은 부정합니다. 민법 공부할 때는 공신의 원칙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다 안 읽어도 돼. 넘어갑니다. 자, 156페이지. 맨 위에 공신력은 불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6페이지. 기는 뭐예요? 기가 지금부터 할 거라니까. 기타. 지금부터 할 거라. 이 기타라는 거죠. 자, 국가배상주의. 등기관이 잘못해서 등기를 잘못해서 국민이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등기관한테 물리 모으면 되는데 그 등기관이 내것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라 물릴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일단 국가에서 먼저 배상을 해줘요. 국가배상주의. 자, 1번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그 밑줄 치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국가가 대산해서 배상하는 제도가 국가배상주의예요. 근데 2번 국가가 먼저 배상해주고 나면 가만히 그대로 놔둘까요? 등기관한테 물릴까요? 물리는 걸 유식하게 구상권이라고 그래. 자, 근데 이때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그 밑줄 치시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기관이 조금 잘못했는데 전부 다 등기관한테 다 물린다 그러면 등기관이 불안해서 일을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해요. 조금 잘못했을 때는 국가 배상만 해주고 등기관한테 안 물리는데,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는 물립니다.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럼 국가 배상은 고의 또는 뭐요? 과실이고, 구상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러 골라야 돼요. 습수가 됐죠? 그 다음에 문제점. 이원화되어 있다. 똑같은 토지라도 지적에서도 공시라고 등기에서도 공시하잖아요. 담당하는 기관도 다르고 하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안 넘어가면 돼, 그거는. 자, 그 다음 등기의 종류. 간단하게 봅시다. 요것도 등기고 요것도 등기예요. 맞죠? 네. 위에 이거는 등기하는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밑에 거는 권리예요. 그래서 대상 기능에 따른 분류는 보니까 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뭐? 권리에 관한 등기. 그래놨지? 네. 값 걸고 등기. 잔잔한 글씨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시험 나오는 걸 읽어보라고 나중에. 그럼 이거 읽어볼 시간 있으면 연속 강의나 요새 드라마 좋은 거 많이 해야 돼. 이태원 클래스로 비롯해서 뭐 야구 그거는 끝났고 또 뭐 진행하는 거 요새 많던데. 뭐 사랑의 불시착? 거기나 봐, 거기나. 이렇게 자기가 읽지 모르나. 자, 그다음 내용에 따른 분류. 요거는 저 뒤에 강론 가서 공부를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들이에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기입 등기. 자, 기입 등기라는 것은 법에 그 교재에 그렇게 써놨어요. 새로운 등기 원인으로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 새로운 등기 원인으로 등기부에 새로 기입하는 거 일어났죠? 네. 자, 그럼 봅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다 나부대기는 많이 나부대는 뭐야 이게. 저 촌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 저 염소 풀 뜯어보라고 저 어디 밖에 풀 많은데 갖다 말뚝 꽂아 놓죠. 가만히 있어요. 계속 돌아요. 그럼 요래는 자, 공유 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매매라는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했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설정 등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등기 원인으로 새로 기입한 등기인데 무슨 등기라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요 세 가지가 기입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자, 그다음 변경 등기. 일단 감이 오죠. 변경. 그러면 전부 같다, 일부 같다? 좋게 바뀌는 게 변경이지. 일부가 처음부터 아니면 나중에 바뀌는 거. 오. 재수 없는 놈은 집 사면 집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놈은 정권도 잘 올라가다 내만 사면 그게 안 올라가. 그게 거꾸로 다른 사람 집 샀다 계사서 돈 벌었다 계사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 집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대출 이자는 자꾸 나오고 깎아배 안 깎아배. 그래서 저 어디 대 잡는 할매한테 가서 물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할매가 한다는 소리가 네가 이름은 고까지 고까지는 평생 고가라지래요. 이름 바꾸래 빨리. 돈 10만 원 주고 그 이름 바꿨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요 일부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요게 변경입니다. 나중에 요걸 나중에 넣을 겁니다. 유식하게는 요 사람을 등기 명인이라 그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등기 명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개명했기 때문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러니까 봅니다. 자, 변경 등기는 어떤 등기가 행해진 후에, 그러니까 기입 등기가 된 후에 등기 일부가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 일부 후발적 그것도 표시하시고, 변경은 일부 후발적입니다. 경정. 요 어의 이름이요 홍길동이에요. 근데 등기 신청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등기부에 입력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쥐가 났든지 어쨌든 홍기동이 돼버렸어. 이걸 개명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쳐야 돼. 요게 경정입니다. 요 경은 다시 경 고칠 경 이렇게 고친다고 해요. 잘못돼서 고친다. 자, 경정 등기 봅니다. 등기를 완료한 후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리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의 일부와 원시적 일부 체크하시고, 자, 말소 봅니다. 자, 돈 1억을 대출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했겠지? 네. 맞아요? 네. 했는데 돈 1억을 다 갚았어. 그럼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조건 갚은 거는 말소해줘, 안 해줘?
다 갚아야 말소해야죠. 그래 뭐요? 전부. 자, 말소 등기. 등기에 대응하는 실제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돈을 다 갚았다 이 말이겠지?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야. 전부 소멸. 그 체크하시고. 말소 회복. 자, 돈을 갚긴 갚았는데 2번 저당권 갚는다고 갚았어. 근데 등기를 2번 저당권 말소해야 될 걸 1번 저당권 말소시키더라고. 실수로. 말소 당한 놈은 억울하네. 그 회복시켜줘야지. 그게 말소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 등기, 그거는 이제 밑줄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 등기는 전부인데 이거는 말소 회복은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가요. 이거는 나중에 강론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부족분 말소가 된 경우. 자, 멸실 등기. 돈을 갚아서 이 권리 자체가 없어지면 등기부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요 저당권만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말소 등기예요. 근데 멸실은 그게 아니고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어. 물건이 없어졌다고요. 자, 등기는 부동산 물건을 공시하는 건데 물건에 대한 권리를 공시하는데 물건이 없어졌다니까? 그럼 권리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그 등기부가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요.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요게 멸실 등기예요. 그래서 자, 멸실 등기는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 맨 끝에 그 등기를 뭐 한다고요? 폐쇄한다고. 등기부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2층짜리 건물 중에서 2층을 전부 다 철거했으면 멸실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2층만 없애고 1층은 남아있어. 그럼 등기부 없애면 돼, 안 돼? 네. 그래서 그거는 멸실 등기가 아니고 병행 등기예요. 그 당구장 표시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멸실 등기가 아니라 뭐라고? 병행 등기. 자, 그 다음 방식이나 형식에 따른 분류. 자, 요 우리 교재에서는 요 부기등기를 주등기 부기등기 해놨잖아요. 여기 아마 저 뒤에 아마 151페이지쯤 있을 거야 아마. 이거 딱 씁니다. 혹시 151페이지 나옵니까? 아닌가? 아, 251페이지? 351페이지? 아닌데 모르겠네. 351페이지쯤 되나? 아니네. 그 뒤에네. 저 뒤에. 아, 395페이지. 395페이지. 395페이지에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부기등기를 모르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만큼 부기등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부기등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갑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 또 나옵니다. 이게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올해 또 출제된다고? 네. 자, 앞에서 교재가 지금 등기의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등기를 분류하는데 뭐 따라 분류하느냐 하면 방식이나 또는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어서 형식에 따라서 뭐 하겠다고? 나눠보겠다고? 나누는 거, 요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이때는 방식에 따라 나누는데 이때 방식은 무슨 방식을 말하느냐?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요게 순위 번호라고 해요. 자, 순위 번호를 부여할 때 1, 2, 3 4까지 합시다. 이렇게 독립적인 순위 번호를 부여하면 이걸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주로 주등기라 그러죠?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 그래요. 자, 그럼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서 자, 여기 만약에 2010년도 했다. 여기 2011년도 했다. 2012년도 했다. 2013년도 등기를 했다. 차근차근 1, 2, 3, 4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2014년도나 2015년도에도 등기하면서도 그럼 5번 6번으로 가야 될 건데 요 2번 순위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때는 2의 1, 2의 2처럼 요 가지를 붙여서 이걸 가지 번호라 그래요. 가지를 붙여서 하는 요 등기를 부가에서 기록한다. 그래서 부기등기라 그럽니다. 그 문제는 부기등기를 언제 하느냐.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원리를 잘 아셔야 돼. 암기만 하는 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주고 나서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소유권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저당권도 여러 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소유권, 요게 바로 연결되는 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2, 3, 4 한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쭉 내려가면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요것도 요 소유권.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면 돼.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고요. 그럼 요거 주등기 이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 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권리에 들어간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봅니다. 이걸 그대로 등기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10년도. 2번 전세권 설정했어요. B라는 사람이 2011년도. 요 그대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또 저당권 또 설정했어. C가 2012년도. 4번에 전세권 또 설정했어. D가 2013년도. 자,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용의물권은 범위가 같을 때는 중복해서 안 돼요. 그런데 요거는 1층은 B가 전세권 설정하고 2층은 D가 전세권 설정하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소유권은 하나지만 어쨌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무조건 여러 개 들어가요. 그렇겠죠? 네. 그럼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싶시다.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 죽으로서는 이 소유권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1, 2, 3, 4 쭉 하면 돼. 네. 자, 봅니다.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처음에 양도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있다. 자, 2014년도에 B의 전세권을 E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네. 자,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 건데 등기하는 시점으로 보면 2013년보다 늦어야 돼요. 근데 2번 전세권을 샀잖아요. 그럼 그때는 2014년도 한다고 해서 5번 줘야 되겠어? 2번이 그대로 가야 되겠어? 2번이 그대로 가야지. 2번이 그대로 가면서 전세권, 2번 전세권은 살아있어야 돼. 사람만 B에서 E로 바뀐다고요.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 할 수 없이 2번이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돼. 그럼 원리는 이런 겁니다.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1, 2, 3, 4 내려가면 된다.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 개니까 그게 그대로 가니까 순위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맞아요? 네. 유식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 이 유식한 표현이고요. 속된 표현을 하자면 소유권에서 처음 가지치면 주등기, 가지라면 더 치면 부기등기, 가지라면 더 쳤단 말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민법 공부하면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바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 이외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네. 그러면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주등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요거고 요것도 오니까 이게 문제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 2번인지 4번인지 모르니까 접수가 되시오? 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소유권에 가압류하면 주등기, 저당권에 전세권에 가압류하면 부기등기. 그게 원칙이에요. 접수가 됐습니까? 됐지 안 되죠? 됐다 걔 넘어가지. 자, 그럼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강론 가서 요게 부기등기입니다 설명할 건데 일단 나온 김에 법률 얘기를 해요. 법률 얘기 계약을 한다고 지금. 네. 자,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매매. 합의가 있어야지. 한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줄 걸 약정하고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 맨 위에 매매 계약서 맨 위에 뭐 나와요? 어느 물건을 얼마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게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매매 계약서. 어느 물건 이기면 돼? 부동산 표시. 맨날 계약서 쓰면서도 집구석 가면 계약서 많이 처리해놨잖아요. 보세요 그게. 부동산 표시 그 밑에 매매 대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매매 대금, 부동산 표시, 매매 대금. 요게 매매 계약의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요게 빠지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약서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 보면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쭉 나와. 그다음에 요 밑에 특약을 적는欄이 있어. 요 특약. 특약은 이거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법률이니까 이건 등기해야 돼. 근데 특약은 원칙적으로 등기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이거는 저끼리만 아는 내용이라고. 자, 특약상에 이렇게 적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월 말일을 하고 매도인이 지금 다른 데 집을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2월 말일을 하고 잔금은 일주일 전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렇게 적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만 나면 적는다고. 그거는 저거 둘만 알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특약은 원칙적으로 등기 안 해요. 근데 요 특약도 알릴 필요가 있는 특약이 있어.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했죠? 환매 특약.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합의물은 분할 못하면 공유물 분할해요. 네. 그런데 몇 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분할하지 않기를 약정할 수 있다. 그게 불분할 특약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집은 사가는 사람이 알고 사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등기를 한다고요. 특약.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요 특약은 만약에 등기를 한다면 요 특약은 요 주된 등기 붙어 다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겠지. 여기 2번이면 이렇게 해요. 각종 특약 등기. 하나만 딱 답시다. 하나만. 자, B도 지금 전세 산대요. 그런 걸로 와서 집구석이 지금 풀리고 있다, 안 풀리고 있다? 안 풀리고 있지? 가서 물으니까 이름을 B-로 바꾸래. 바꿨어. 이걸 등기로 하고 싶어? 그러면 2015년도에 이름을 B-로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5번, 6번 주면 돼요? 2번 그대로 가야 돼요? 2번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부기등기예요. 요걸 유식하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 그래. 등기, 명인이 뭐가 바뀌다고? 표시가 바뀌다고. 등기, 명인, 표시, 변기. 나머지 것들은 한 서너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강론 가서 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요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소유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등기를 해내려고 하면 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개 이상이니까 그 권리가 연결되니까 부기등기를 한다. 소유권을 목적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할 때는 부기등기. 각종 특약등기, 부기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부기등기다. 접수가 되시죠? 올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으니까 효력에 따른 분리가 나와요. 요거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또 할 겁니다. 조금 이따 할 거라고요. 그때 가서 아까 효력에 따른 분류 그냥 넘어왔죠?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몇 마디 하도 안 하는데 시간 다 앞에. 한 5분 더 하고 싶어. 자, 등기사항이 나오는데 등기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요게 등기사항이에요. 등기부에 지금 적혀있는 요 내용이 등기사항이라고. 자, 그럼 봅니다. 표제부에 기록하는 건 뭐예요? 표시인데 토지 아니면 건물이겠지? 그걸 합쳐서 말할게. 물건은 토지, 건물. 그럼 갑구나 을구는 뭐예요? 권리. 그래, 등기사항은 물건과 권리다.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권리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이걸 이제 공부한다고요. 자, 봅시다. 자, 161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대상 맨 밑에, 161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물론 민법 공부하면 인목도 등기해요, 안 해요? 네. 선박도 등기합니다. 그거는 특별법에 따라서 등기하는 것이지 부동산 등기법 때문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뿐이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토지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토지는 뭔지 다 알잖아요. 땅도 몰라요, 땅도? 땅. 자, 거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건 다른 건 없고, 그 밑에 박스에 길잡이 해놨습니까? 네. 하천. 옛날에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은 개인 소유의 목적이 안 돼요. 사건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아예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등기해줍니다. 근데 유래가 그래요, 이것도. 우리나라 돈이 없을 때, 아예 해방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하천 주위에 전답이 있었어. 있지.
그런데 그 뭐 옛날에는 그 뭡니까 뭐 공사도 하천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비 많이 오면 싹 썰어버립니다. 그럼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썰어본다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냥 하천에 편입해가지고 아예 옛날에 있던 등기부를 폐쇄해버렸어요. 하천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가 돈도 좀 생기고 개인이 머리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법을 어떻게 고쳤느냐? 하천으로 포락되면 시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 이렇게 바꿨어. 예? 근데 그 땅은 써먹어 못 써먹어? 못 써먹잖아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국가에서 많은 겁니다. 땅 장사하는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흙 좀 갖다 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 처먹잖아요. 근데 이걸 팔도 못해. 근데 돈만 잡고 나가. 돈 주고 싶어, 주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느냐? 아, 소유권 인정해 줄게. 막, 하천이 됐든 말든 소유권 인정해 준대요. 보상해 주겠다고 안 해주겠다고? 안 해줘. 그래, 등기해줘요, 지금. 니 제주 주면 은행 대출도 해물어요. 저당권 설정도 돼요. 응. 다 돼. 근데 단 뭘 안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 맨 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사용수익해야 되니까 물 퍼내세요. 그럼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맨 위에 하천은 지금도 뭐 한다고 등기합니다. 하는데 뭐는 못 한다? 하천 특성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하천도 하천법 지원을 받는 하천도 지금 등기한다 안 한다? 합니다. 등기한다. 단 용익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건물 이거는 하천만 조금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건물이 되려면 우리가 부동산이 뭐가 부동산입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은 저 돌담도 정착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거는 등기해 뭐네? 뭐네요? 그냥 토지를 같이 들어가요. 건물이 되면 이제 별도 부동산이 되고 등기를 한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돼야 건물로 인정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건물이 되려면 첫째 지붕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기둥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주벽이 있어야 돼. 자, 공법에서 공부하는 건축물과는 개념이 달라요. 공법에서 공부하는 건축물은 요것만 돼도 건축물을 해봐요. 그러면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런데 소유권의 대상이 돼서 등기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되려면 주벽까지 있어야 돼. 벽까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없으면요 소유권 범위를 못 정해요. 처음에 끝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벽이 있어야 그 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거기에다가 이렇다고 해서 전부 다 또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즘 컨테이너도요 주택 잘 지어 안 지어? 잘 짓지? 네. 근데 그런 거는 등기 못 해줘요. 갖다 놨다가 국민들께 이게 건물입니다 하면서 등기를 해놨는데 갖다 놨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포크레인 와서 들고 가본다고 해요. 포크레인 와서 들고 가본다니까? 그래, 그는 등기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그래, 정착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박스에 등기할 수 있는 없는 게 쭉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공식대에 대입하면 돼. 지붕이 없어서 등기 못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옥외 풀장. 자, 주벽이 없어서 등기 못하는 게 대표적인 게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에 비 안 맞고 언제나 거 벽 없잖아요. 정착성이 없어 등기 못하는 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자, 그 다음에 또 외기 분단성 이렇게 돼 있어.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외기 분단성이 뭘 말하느냐 하면 주벽을 말해요. 외기 밖에 하고 분단이 돼야 돼. 주벽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성 돼 있습니까? 용도성이 뭐냐면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어느 정도. 모델하우스 건물 잘 지어 안 지어? 잘 지어요. 어떻게 잘 지어? 아, 억과에 잘 짓지. 근데 등기 해줄까 못 해줄까? 아, 못 해줘요. 국민들이 이렇게 건물입니다 공시해놨는데 분양을 딱 끝나니까 싹 뜯어비고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를 못 해줘요.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충 요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축사. 이거는 축사는 축사 중에서 우사를 말해요. 돈사는 돼지 키우는 돈사는 어차피 옛날부터 벽이 있어요. 그거 등기해. 근데 축사는 소를 키울 때는 벽을 안 쌓아요. 왜 안 쌓느냐면 벽을 쌓게 되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벽을 쌓게 되면 소는 질병을 많이 한대요. 질병을. 그래서 추울 때는 그 등에다가 뭐 덮어주잖아요. 덮어주지 벽은 안 쌓아요. 벽을 쌓으면 질병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벽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옛날에 등기를 안 해줬어. 여러분들 저 촌에 소마구 이거 말고요. 소마구에 집에 있잖아요. 근데 정식 축사는 집에 있어요. 절대농지 있어요? 주로 보면 절대농지 있어. 절대농지 그 땅 몇 푼 해? 몇 푼 안 해? 몇 푼 안 해? 그 대출하려고 은행 가져가면 대출 아예 안 해줘요. 농협 가면 조금 해줘. 왜 안 해줘요? 담보 가치가 없어서. 근데 소도 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축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당권 설정 대출도 좀 하고요. 재산권 좀 합시다. 그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축사는 등기해 줍니다. 뭐가 없어도? 벽이 없어도. 벽이 없어도 옛날에는 등기 안 했는데 지금 등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건까지 볼 필요 없고 축사는 일단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밑에 등기 대상의 물건 여부인지 아닌지 이거는 다음 과정에 설명드릴 거고요. 대충 그건 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 그게. 옛날에 이건 참 울산이지. 해운대 가면 배 레스토랑 만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 압니까? 그게 옛날에 가다가 막 스테이크인가 나발인가 그 칼질함을 하고 바가지만 팍 쏘고 왔는데 진짜 그물리처럼 아주 잘 만들어놔서 근데 그런 것들은 등기를 못 해줘요. 그게 언제 떠내려갔어요? 매 밑에 태풍 매 밑에 떠내려갔잖아요. 정착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배 유조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배라도 선박으로 등기하는 건 되는데 건물로는 등기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쭉 보면 그런 게 나와. 자, 그럼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는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우리 교재는 그거 명백하게 안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자, 채권담보권, 임차권 요걸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법정 절차대로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점유권이나 유치권 등기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또 뭐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 주의 토지 토행권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등기 못합니다. 요 없는 건 원칙적으로 못해. 그 민법 규정에 따라 등기하는 게 이제 환매권이 있고 어쨌든 여기 요 원칙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 등기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166페이지. 보존이란 말이 나옵니까? 요 소유권을 제출하면 아까 뭐라 했어? 보존. 이전은 아시죠? 네. 이전.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출하면 설정이라고 그래. 소유권을 제출하고 등기하면 뭐? 보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설정이에요. 재산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접수되시오? 네. 자, 변경. 아까 변경은 했죠? 네. 일부가 후발적으로. 처분제한. 요 처분제한 등기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압류 요까지만 하시면 될 텐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처분이 제한된대. 처분이 제한된다는 말은 잘 팔린다 잘 안 팔린다. 내 집에요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기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그 집이 잘 팔려요 잘 안 팔려? 근데 못 파는 건 아닙니다. 가압류 들어와 있어도 팔아요. 팔기는 파는데 잘 안 팔린다고. 엄격한 뜻은 그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이해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처분제한 등기라고. 처분제한 등기. 못 판다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처분 금지 등기라 그래야지. 처분 금지는 아니라고요. 처분이 제한된다고. 자, 소멸은 뭘까요? 말소 등기를 소멸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뭐 그 나머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다 민법이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170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저쪽 거는